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청년층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빚을 탕감해주는 등 채무 구제 제도를 신청한 청년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어떤 채무 구제 제도가 유리한지 제도별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빚을 많이 안고 있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채무 구제 제도를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을 위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한 20대는 총 34,286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서 63.2% 늘었고 같은 기간 30대도 5만여 명에서 7만여 명으로 47.7% 급증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40대에서 60대 증가율은 20, 30대였는데요. 청년층의 법원의 채무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30세 미만 청년의 비중은 2020년 10.7%에서 2022년 15.2%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이유로 청년층 채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월세 보증금과 같은 주거 관련 대출과 학자금 대출인데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련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채무 구제를 이용한 청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기도 한다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우선 채무 구제를 받으려면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과 파산과 같은 공적 구제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금융회사와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도마다 주관 기관과 신청 요건 그리고 구제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금융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제기를 하려고 채무 구제 제도를 선택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제도를 선택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적으로 채무 조정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선임비라든가 절차를 밟기 위한 공탁금, 이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들어간 돈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공적 구제 제도와 사적 구제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공적 구제 제도가 개인 회생, 파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달라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능력만큼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자 전액 그리고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안에 나머지 원금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개인 파산이 유리한데요. 원금과 이자 전액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폭이 가장 크다는 장점은 있지만 세금이라든가 벌금 그리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단점이라면 두 제도 모두 최근 경향에 비추어 봤을 때 8개월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되기 전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또 면책 결정 후에도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파산 면책 사실을 보관하기 때문에 은행과 신용거래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나 신청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자문 비용 등이 많이 들고 있고요. 다만 법원에 소송 구조 신청을 하면 나이라든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단점들 때문에 이런 법원의 공적 구제가 좀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께 유리합니까? 네, 연체 기간에 따라서 우선 30일 이하로 연체 중인 채무자들은 신속 채무 조정, 네. 그리고 89일 이하는 채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인하해주는 프리 워크아웃, 그리고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원금까지 감면이 가능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 조정을 접수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독촉이 중지가 되고요. 2개월 내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록 등재 기간도 2년으로 짧고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가능한데요.
신청 비용은 5만 원이고 기초수급자 등은 신청비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감면폭이 개인 회생에 비해서 작고 협약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장기 상환 시 초기 이자율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 비용 없이 30에서 50% 이자율 감면과 유예기간 중 연이자 3.25%로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할 수 있고 또 상환기간도 10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빚을 다 갚아도 연체 이력이 남아서 금융 거래할 때 불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정부가 이제 신용 사면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액 연체자가 빚을 다 갚은 경우에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인데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사람 중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을 한 경우에는 신용 사면 대상자가 되고요. 이 지원 대상에 해당돼서 빚을 모두 갚으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이 신용 점수에 따라서 카드 발급이라든가 은행권 신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채무나 신용 구제 제도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여전하긴 합니다. 한번 떨어진 신용도를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계획하셔서 감당하기 힘든 빚이라든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나에게 맞는 채무 구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신용 회복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